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미동거리를 보겠습니다. 시각 t, t는 이제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속도는 vt라고 쓸 거고요.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이죠. 위치를 이렇게 쓰도록 하면은요.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되는 것이니까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처음 시각을 t가 a일 때의 위치, 그러니까 초기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각 a일 때의 위치를 우리가 x0라고 할게요. 그러면 x0가 이제 수직선에서 t가 이제 a일 때, 이때 위치를 x0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이 속도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속도의 그래프를 보면서 그 속도의 그래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한번 속도를 내가 잡아주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함수 그래프가 VT 그래프다 라고 생각해 보고요. 여기를 2라고 잡고 여기 5라고 잡고 여기를 6 잡겠습니다. 넓이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여기를 4라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으면요. 지금 A부터 B까지 속도가 양수인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5만큼 가고 또 오른쪽으로 4만큼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따져준다고 하면은 t가 a일 때 처음 위치가 여기였어요. 그러면 여기를 c, d라고 잡아주면은 t가 c일 때는 두 칸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칸을 가니까 여기가 t가 c일 때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t가 d가 되면은 이제 5만큼 또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큼 갔을 때가 t가 d일 때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b일 때는 4만큼 오른쪽으로 오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으로 오다 보니까 이 점이 바로 t가 b일 때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한 칸만 옮겨진 셈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오른쪽으로 그냥 원래 처음 위치가 여기였었는데 한 칸 이렇게 옮긴 셈이 되는 거죠. 이거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A부터 B까지 위치가 한 칸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한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위치의 변화량이다. 얘는 얼마나 위치가 변했냐면은 A부터 B까지 그 사이에 얼마큼 변했냐면은 속도를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2하고 5하고 4를 그저 얘는 더하고 얘는 빼고 얘는 더하고 정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2 빼기 5 더하기 4, 한마디로 1만큼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위치 x0에서 우리가 한 칸만 더 옮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일 때의 위치가.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고 정적분 값이에요. 부호가 있는 거고 음수면 또 뒤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 이동했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치면은 먼저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고요. 다시 5칸을 왼쪽으로 갔고요. 또 애써 4칸을 오른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해주셔야 실제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그냥 결국은 한 칸만 앞으로 온 셈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두 칸이 맞나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칸 가서 4칸이고 여기까지만 가는 거네. 그렇죠. 처음에 두 칸, 그 다음에 5칸, 4칸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멈춘 것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한 칸 오른쪽으로 와서 끝났다. 위치의 변화량은 1이었지만은 만약에 움직인 거리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요, 얘네들 셋을 다 그냥 더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5 더하기 4 해서 나는 7이니까 11만큼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걔는 그냥 정적분한 게 아니라 절대값, 속력을 적분한 겁니다. 속력은 빠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력, 얘네들을 위로 꺾어줘가지고 그것들을 더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그냥 넓이만, 부호 같은 건 따지지 않고 이 넓이를 다 더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값을 더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t가 b일 때의 위치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t가 b일 때의 위치는 x라고 잡아주면은 처음에 위치 있었죠? 얘는 초기 위치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라 할까? t가 a일 때의 위치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하는 거야.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 얼마나 변했을까? 정적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바로 T가 B일 때의 그럴 때의 위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원점부터 시작하니까 0을 더하나 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점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다가 거기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줘야 나중에 B라는 시간이 됐을 때의 그 시각에서의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거는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것이고,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시각이에요. t는요. 자, 내가 t를 a부터 t를 b까지 한번 움직여 볼 거고요. 그러면은 t가 a일 때의 초기 위치를 x0라고 잡아주면은 첫 번째 t가 b일 때의 위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의 위치는 초기 위치 x0에다가 변화한 위치 있죠? 그냥 정적분한 거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의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준다면 딱 b일 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t가 a에서 t가 b까지 변화한 양이 있죠. 위치의 변화량 얼마가 변했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정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건 더하고 아래에 있는 건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ta에서 b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은 속도가 아니라 속력, 반대 방향으로 가도 그 크기가 있는 거니까요. 속력을 적분하시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십니다.